3학년 때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엄마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나한테 뭐 사줬는데 너 돈 어디서 샀냐 물어봤더니 걔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데요. 나도 용돈이라는 것 좀 주세요. 그러고 와서 엄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엄마 나도 용돈 줘요. 걔처럼 나도 용돈 주세요. 3학년짜리. 저희 부모가 절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3학년 정도면 수나셈에 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줘도 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했습니다.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1,500원씩의 용돈을 주자. 6년 전에. 두 번째 원칙. 1,500원 준 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흔히 그렇습니다. 용돈 주고 나서 야 학용품 어저께 용돈 줬잖아. 그거 가지고 사.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용돈은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하자. 마음대로. 절대 부모가 필요하다고 저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자. 3번째, 그래도 그냥 냅두기는 좀 억울하죠.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은샘아, 너 학교 앞에서 용돈 기입장이라는 거 있는데 이래 적는 거야. 여러분들 가계부 적는 거랑 똑같습니다. 얼마 용돈 받았다? 못 썼다? 자네 계산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거를 500원 가지고 쓰면 아빠 그건 내가 왜 써야 되는데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너가 어느 날 잘 써가지고 아빠가 검사를 했을 때 잘 맞으면 아빠가 플러스 1,000원을 줄게 라고 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이 1,000원에 눈이 땡그려집니다. 그런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면 아빠 내가 적을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용돈 기입장이라는 걸 이 초등학교 3학년 꼬맹이한테 제가 권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 맞춰가지고 잘 계산돼요. 산수 연습도 매일 하면서요. 잘 적습니다. 어느 날 자신 있게 아빠 용돈 검사 안 해요? 라고 대듭니다. 이럴 때는 제가 1,000원을 뺏기는 날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슬슬 피할 때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숙제 안 한 날에 슬슬 피하잖아요. 그때 피할 때 은샘아 용돈 기입장 보자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안 뺏기고 허를 찔립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보너스를 받도록 하면 한 달에 6,000원 더하기 2,000원 하면 한 8,000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 달 동안을 쭉 보니까 용돈 8,000원 준 게 다 적혀 있는데 쓴 내역을 보면 아직 나이가 나이인지라 7,000원 이상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다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동생하고 떡볶이, 친구랑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용돈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방학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4학년 되면서 제가 우리 근쌤이한테 일주일에 2,000원으로 용돈 올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머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용돈 적는 게 한 6개월, 8개월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것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은샘아, 네가 원하는 걸 사고 싶을 때는 이거 10,0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보는 게 어때? 그리고 적금을 제안했습니다. 적금. 그래서 적금도 쓰기도 바쁜 녀석이 돈을 모으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다도 또 역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걸 도입하고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샘아 1년 동안 매월 네가 같은 금액을 모아보는 거야. 1,000원씩 1년 모으면 얼마일까? 12,000원. 그럼 아빠가 12,000원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2,000원씩 모으면 얼마일까? 24,000원. 아빠가 24,000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너가 5,000원씩 모으면 얼마일까? 6만 원. 아빠가 6만 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인데도 적금을 안 들겠습니까?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 결정해봐라. 네가 받는 용돈 10,000원 중에서 잘 결정해야 된다. 중간에 멈추면 아빠는 전혀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러면서 제안을 했더니 고민을 한참 하더니 5월 8일 날 초등학교 4학년 5월 8일 날 고민을 끝냈습니다. 아빠 내가 5,000원씩 할게요. 오, 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간에 못할 줄 알고 당해봐라. 그런데 10,000원 받는 중에서요 5,000원 만들 때까지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수익률 100%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5,000원 만들어선 바로 저 앞에 아빠 적금이에요. 그리고 주고 나머지 5,000원은 볼 거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중간에 멈출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5월 8일 날 이 아이가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박수 쳐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정리식이 되면 명절날 받는 돈까지 전부 다 넣어서 사실은 6만 원을 만들어야 정상인데 9만 3천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에 9만 3천 원을 만든 아이한테 만 원은 마음대로 쓰라고 주고 그 돈과 제가 주기로 한 돈에다 더 붙여서 50만 원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조은샘의 이름으로. 투자 교육을 시작하려고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가을 정도에 기다렸다가 이 50만 원을 가지고 주식 계좌를 만든 다음에 신문을 펴놓고, 여러분들 신문의 주식 시세를 한번 보셨나요? 깨같은 글씨로 막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아이들이 받고 당황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회사는 너가 과자 먹을 때 그 회사. 이 회사는 자동차 그거. 이거는 우리 인터넷 쓰는 거 그거. 너 지난번에 적금 들었었지 그 은행이야. 이런 걸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다는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러면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넌 뭘 갖고 싶어? 너가 어느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선택을 해서 통신회사하고 은행하고, 그래서 우리 은샘이한테는 그 두 가지의 주식을 50만 원어치 사줬습니다. 그런데 3년 뒤진 저희 아들 녀석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가 그래도 남자인데. 누나랑 같이, 누나가 용돈을 받기 시작할 때 자기도 500원씩 적었지만 끝까지 쫓아오더군요. 이 아이도 적금을 성공시켰는데 이 아이는 똑같이 누나가 하니까 5,000원씩 정했는데 얘는 8,000원밖에 용돈을 못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5,000원을 정하더니 얼떨결에 누나처럼 이 아이는 한 달 내내 꼼짝을 안 합니다. 성격도 그렇지만 더 많이 모아서 1년이 끝난 다음에 적금을 들었는데 누나의 9만 3천 원하고는 다르게 13만 2천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엄마한테 심부름도 옆에서 거들면서 고리를 떼서 어떻게 해치게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13만 2천 원을 모았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도 똑같이 조영찬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한참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나이적으로 자동차 회사, 기름 넣는 회사, 그 다음에 은행,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주식을 제가 사줬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가을에 사주고 초등학교 2학년 가을에 사줬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요 때쯤에 2월 달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식을 사줬을 때는 내가 무슨 사줬는지 잘 모르던 녀석이 2월 달에 제가 회사에서 아빠 편지가 왔는데 나한테 조은샘 주주님 저희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빠 이게 뭐냐는 걸 제가 물음을 받고는 네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성공을 해야지만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네가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너가 주주가 되어 있는 그 자동차 회사 광고를 조금 이상하게 하면 참석해서 사장님 우리 광고 모델 더 좋은 사람 써가지고 우리 자동차 잘 팔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돼. 아빠는 그 회사 주식이 없어서 아빠는 거기 참석도 못해. 그리고 주주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아이들은 이미 투자가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은샘이는 한참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중학생이 되면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연예인, 무슨 이렇게 막 노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